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원희룡 교통부 장관의 억지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백지화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국정조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탄핵이야 진실이 밝혀진 다음에 논할 문제라고 치고 일단 국민들은 좀 알아야겠습니다. 왜 멀쩡하게 진행되던 공사가 갑자기 변경됐는지, 의혹이 제기됐으면 풀면 될 일을 왜 갑자기 전면 백지화를 시켰는지, 정말로 국정의 공식 경로가 아닌 다른 채널에 영향은 없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 김유정 전 국회의원, 이현주 전 국회의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패널이라고 시작을 해주셔서. 양문석 박사님 보시게들이 3번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진영이 빼고요? 네. 본인 얘기하시는 걸로 생각하셨나요? 일베 사냥꾼님, 동접자 15,000 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셨는데, 양문석 박사님, 어제 예. 우리가 14,800명 넘었었거든요. 동시 예. 접속. 오. 그래서 이제 오늘 15,000명 근데 넘을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 대한민국 최고 패널 나오셨는데 당연히 넘지 않겠습니까? 좀 소심하게 뭐 15,000이 뭡니까? 예. 지금 우리 댓글에서 서정우가 안 나왔다고 3만을 30만? 3만을 3만? 동접 3만을 노릴 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깥에 엄청나게 이제 비가 쏟아지다가 잠시 멈췄는데 폭포수 같이 들어와 가지고 동접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와도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 뭐 재판이 있든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문제는 서정욱이 안 놓으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예, 우리 정치본색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좌우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오늘 초복입니다. 한라사님, 21도 한라사님이 또 슈퍼챗으로 문자 메시지 함께 주셨는데요. 33,333원 쏴주셨습니다. 삼계탕 드시라고. 모두 초복날 삼계탕 드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3,333만 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복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초복날은 특징이 예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일찍 가가지고 식당에서 자리 잡고 있어야 이 삼계탕이라도 하나 얻어 먹을 수 있다. 이 부분 정보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 패널은요,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보도 탁탁 던지면서 하는 게 대한민국 최고 패널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방송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 나보다 양 박사가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오늘도 벌써 한 4,000분이 입장하셨잖아요. 예. 제가 여담입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목욕탕을 좋아해서 사우나하고 동네 사우나를 갔는데 정어리 한 분을 뵀어요. 예. 참 민망하고 반가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보고 계실 텐데 반갑고 감사했단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오전 10시 50분은 상식의 정어리 때가 모이는 시간인데요. 한라사님 슈퍼챗 또 문자 메시지 감사드리고, 오늘 으짜님께 먼저 선물을 좀 드리고 싶네요. 몸에 좋은 보양식은 삼계탕, 마음에 좋은 보양식은 백운기의 정치본색을 듣는 것. 박수 안 나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활발한 댓글 참여 기다립니다. 으짜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복이니까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선정되신 분들은 스픽스 이메일로 닉네임,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주십시오.
정어리 때 100만 운동 펼치고 있는 거 아시죠? 아까 우리 김유정 의원님 정어리 얘기하셨는데 주말 사이에 좀 많이 정어리가 몰려가지고 지금 구독자가 41만 8천 명입니다. 곧 50만 되지 않겠습니까? 50만 명 되면 한 분이 한 분씩만 해도 곧 100만 될 거고요. 100만 정어리 만들면 우리가 진실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백운기의 정치본색 스픽스에 힘 주시는 방법 아시죠? 글래머 선크림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2+2 구매하시면 한정 수량으로 한정 수량 아닙니다. 그냥 드립니다. 손 선풍기 함께 드리니까요.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어제도 참 많은 패널들이 국민과 함께 한탄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상식이 사라졌어도 너무 심하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궁금한 것은 왜 그대로 진행이 되던 공사가 변경이 됐는지. 그러니까 종점이 원래는 양서면으로 돼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났는데 그게 갑자기 강상면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강상면에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종점이 그 땅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 거죠. 혹시 김건희 씨 일가 땅값 올려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만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럴 리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건 아니다. 그 땅이 있는 것은 몰랐고 이러한 이유로 바뀌게 됐다. 그렇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 있는 걸 몰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때 원희룡 장관이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랬으니까 모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바뀌었는지 그건 설명이 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궁금한 것은 그 의혹을 제기하니까 갑자기 안 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나라 일을? 장관이 마음대로? 근데 또 장관이 혼자서 그렇게 했을까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정협의회를 하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기자들에게 들었다 또 밝힐 수 없는 취재원한테 들었다라고 하는데 당정협의 하는데 원희룡 장관이 회의를 제대로 못했답니다. 밖에 나가서 전화 받느라고. 무슨 전화를 받았는지도 참 궁금하고 1조 7천억이라고 하는 국책사업 이 공사를 장관이 혼자서 마음대로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두관 의원과 시민단체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상조사 촉구하는 발언을 했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역대 보수 정권의 부패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다스가 결국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민사회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안은 여야의 정치투쟁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국민들이 대통령 가족의 권력형 게이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분을 일게 한 당사자인 대통령의 사과와 사퇴의 엄정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즉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여 살아있는 권력을 대하는 원칙을 보여야 합니다. 예,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정조사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김유정 의원 국정조사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혀 의혹 같은 것은 없다. 그러면서 양평 국민들 위해서 전면 백지화하고 다음 정부에서 할 테면 해라. 이렇게 지금 큰 소리를 치면서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설명 다 했는데도 야당이 억지 부리는 거 아니냐. 또 우리가 변경된 안으로 가건 원안으로 가건 너네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서 물고 늘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백지화가 낫다. 지금 이런 자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야당이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그것을 뭐 괴담이다, 선동이다, 악마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식적, 합리적으로는 얘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 의원께서는 국정조사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런 걸 요구하는 여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빠른 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우선 뭐냐 하면 이 백지화라는 초항수를 뒀는데 백지화가 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국책 사업들은요, 백지화를 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타 다 통과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백지화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게 이 예타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든지 그래서 보니까 이게 경제성이 뭐 어떤 사정 변경에 의해서 없어졌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어떤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수사나 조사를 좀 깊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하자, 사업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걸 모르겠나? 설마 이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분이 백지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막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예.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거 제 내피셜이지만 제 생각에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원안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가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떤 배경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강상면을 계속 밀어붙였을 때 이게 뭔가 문제가 커질 것 같은 직감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분 정치인 출신이니까. 그러면 이건 자기 입장에서 어째야 되느냐, 이거 털어야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지금 백지화를 던진 거 아니냐. 그래서 겉으로 굉장히 망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빨리 백지화시켜서 없던 일로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예.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무리하게 보입니다.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벌써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시는데요. 써니맘님, 건국 이래 대통령 장모 이름을 국민들이 아는 때가 있었나요? 정말 그렇죠. 그렇네요. 예. 네. 최은순, 글쎄 말이야. 대통령 장모 이름 아는 거는 야, 대통령 어머니 이름도 잘 모르는데요. 그죠? 예. 장모 이름까지. 저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가 백씨라는 거는 알았어요. 왜냐면은 저하고 종씨고 박정희 대통령 자서전은 그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좀 의무적으로 읽게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 자서전 뭐 이렇게 전기문을 보니까 어머니가 백씨더라고요. 그래서 철없던 시절에 공부 열심히 뿌듯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럼 바가지에다가 조롱박 바가지에다가 뭐 비름나무를 좋아해서 넣고 밥을 비벼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좋아했다 뭐 이런 거. 저 공부를 열심히 네. 하셨군요. 원래 난 박정희 기억이 안날것 대통령 같은데, 어머니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떼려고 그랬대요. 너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해가지고 예. 간장을 한 사발 마시고 뛰어내리고 막 그랬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래도 성만 기억해요. 이름은 다 기억이 잘 안 나고 백남모셨는데 장모 이름을 우리가 또 다 아는 세상이 되기는 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이디 쓰시는 분이 어제 MBC 신장식 뉴스 하이킥에서 장성철 소장이 김건희 일가가 대한민국에 소유한 땅이 약 19만 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 수장 나오면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차명하고 뭐 이런 것까지 아마 다 포함해서. 친인척. 예, 뭐 어디 겁나게 아마 많은 보도가 거죠. 나온 모양이죠. 그거 관련해서. 양문석 박사님 이런 것도 국민들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를 궁금해하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봐 주세요. 두루뭉실하게 묻지 마시고. 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딴 생각해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것도 궁금하고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길래 이거 하는데 여기에도 땅이 있고 저거 하는데 또 땅이 있고 이런 것도 궁금하니 네. 차제의 국정조사에서 이런 것도 좀 다 밝히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뭐 저 계속해서 지금 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문석 박사님? 예, 그렇게 질문을 네, 해주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지금 이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그 이 대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진위 공방은 끝났다. 선산 문제 끝났죠. 그다음에 민주당이 먼저 요구했다 끝났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 땅 끝났죠. 전 양평 군수 땅 끝났죠. 그러면서 국힘당이나 그 보수 언론이나 국토부에서 공격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에서 진위 공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에서 뭐를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국정조사와 특검과 그다음에 탄핵의 순서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정조사에서는 누가 가장 먼저 시작했냐라는 겁니다. 예. 정권이 바뀌고 이 군수가 바뀌고 10개월 만에 사실상의 최종안이 변경이 됐는데 가장 먼저 누가 시작했냐? 현재 드러난 것은 원희룡 장관이 김성규 전 양평 그 출신 국회의원에게 전화해서 출발했다가 현재까지 드러난 이 예, 정언이란 예.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원희룡은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 여기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대통령이나 김건희 이제 이런 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누가 출발했냐? 두 번째, 국토부는 원안과 변경안을 놓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의견이 있었느냐? 이제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양평군과 그 협상을 누가 했냐? 그리고 왜 했냐? 그리고 왜 찾아갔냐? 이런 부분들이 세 번째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 그리해야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날파리 때의 침략이면 우리가 기꺼이 날파리라고 해줄게. 예. 국정조사 필요성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시급하다. 시급하다. 자, 박진영 부원장께 국정조사 필요성 한번 좀 들어보죠. 17일 날 국토위 상임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일주일 동안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야당에서 이제 국정조사 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걸로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 출신입니다. 예.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 거기서 국책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책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장관이 찍어서 도로 놔 하면 놓고 도로 놓지 마 하면 안 놓는 줄 아는데요. 그 모든 결정이 위원회 구조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장관이야 공무원들이 책임 소재를 더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객관적 측면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안을 변경했다고 하면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하겠다, 백지화하겠다. 이것도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변경의 이유라든가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양평군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국토부 내에 다 있습니다. 예. 이미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예타 이야기 했잖아요. 예타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기재부를 통해서 KDI로 갑니다. 그럼 개인이 합니까? 팀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또 검수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여기 한강 수계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환경부와 또 섞어가지고 또 소위원회를 합니다. 수많은 소위원회를 걸쳐가지고 이 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수많은 외부의 전문가들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장관 한마디에 뒤엎었다. 누군가의 전화 한마디에 뒤엎었다. 국정농단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정조사하면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을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거기에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KDI도 얘기하셨고 또 위원회도 얘기하셨는데 야 거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해줘 이렇게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소수가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근거나 이유를 대겠죠. 강상면의 주민이 더 많고 예를 들면 또 이쪽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한다. 군청도 이런 의견을 냈다.
이렇게 막 만들어서 보내면 왜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취합을 하게 됩니까? 저는 그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원안을 변경했을 때의 절차를 무시한 것을 덮으려고 한다라는 저는 의혹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강상면이 양평읍하고 가깝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이죠. 자, 양평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양서면보다 강상면과 양평읍 쪽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양평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여론조사가 수요가 더 많다라고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양평 군민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대도시 광역권 교통계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 전체에서의 가장 혼잡한 곳을 해결하는 문제, 그 혼잡한 곳에서 수도권 핵심 부인 서울까지 30분 안에 진입하도록 하는 문제, 이 계획 속에서 진행된 겁니다. 아마 저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또 비켜가서 꼼수를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타에서 보면은 예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답이 다 나옵니다. 예타할 때 예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평 군민만의 편리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 전체의 편리성을 위한 것인가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예타가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은 좀 어렵게 접근하시는데요. 간단합니다. 이용객이 많으면 예타 잘 나옵니다. 이용객이 어디가 제일 많은가? 차가 막히는 곳이 당연히 이용객이 제일 많죠. 그래서 양서면이 채택된 거다라고 아마 저는 그 보고서에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책 사업을 할 때는요,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하죠. 그게 예타잖아요. 그럼 비용은 지금 보면 강상면 쪽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걸로 돼 있고, 그것도 차이가 좀 있지만 저는 편익의 차이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책 사업이라는 거는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떤 지역에 편중된 편익만 가지고 국비를 투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왜 이게 시작이 됐냐면 그 배경도 보면 이 고속도로의 논의가 시작이 된 거는 그 두물머리로 가는 관광객들이 주말에 엄청 몰리고 그다음에 가평이라든가 강원도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병목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산시키는 교통 분산 효과를 봤을 거고요. 그랬을 때 그 I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익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강상면 쪽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은 크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지금 왜 아까 강상면 쪽에 더 많이 산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는 뭐냐 하면 그쪽에 땅값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보면 자기 땅과 관련된 그쪽 지역에 뭔가 IC가 나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국책 사업의 편익 분석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는 아마 양서면 쪽으로 이게 그렇게 또 논의가 됐었죠. 그게 정상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100번 양보를 해서 내용도 좀 석연치 않지만 만약에 어떠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제가 국회의원 2번 하면서도 지역의 지하철이라든가 어떤 그 고속도로 이런 것들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토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주민들하고 계속 이해관계자들하고 얘기를 진척을 시켜오고 그것을 중간중간에 공개를 하고 중간중간에 공청회를 합니다. 그러면 양서면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벼랑간 노선을 변경할 때는 이것을 반드시 그 이해관계자들 그동안 얘기해왔던 사람들하고 공청회도 하고요. 다른 안으로 이것을 추가를 해가지고 계속 비교를 하다가 나중에 변경이 되더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절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 공무원들은 보통 책임을 나중에 안 지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반드시 하지 말라고 해도 거치거든요. 근데 이 절차를 생략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국민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첫째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든 소명을 하든 그게 안 되면 본인도 좀 이상하다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것을 조사하겠다. 조사해서 국민들한테 그 결과를 소통하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무리해놓고 그 무리한 것을 더 큰 무리로 덮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김유정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거지고 나서 백지화 선언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보수 참칭 패널 말고 비교적 합리적인데, 야,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야? 라는 우려가 될 정도의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 정도의 수위의 예. 발언을 하는데, 저는 2008년부터 이제 주민수건 사업이었고 2017년에 사업이 확정이 됐고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예타가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 양서면이라는 종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2008년하고 2018년 한신공영 대우건설에서 민간 투자 계획을 세운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양서면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양평 군수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 이게 완전 계획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이 보니까 거기 김건희 여사 땅이 일가 땅이 이렇게 많이 있네. 축구장 5배 크기. 그럼 이게 11,000평이라는 거예요. 선산을 어떻게 개발하냐 이렇게 변명하는데 선산 6,000평이고 나머지는 또 새로 매입한 거라는 거죠. 그 야당은 문제제기 안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여태까지 이렇게 아무 얘기 없다가 예타까지 끝난 상황에 대해서 갑자기 변하는데 급변침했는데 문제 있다고 보여진다. 너네가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 일가 땅이 이렇게 있고 노선 변경했다고 하면 너네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7월 3일까지만 해도 이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뭐 늘공 어공이 어쩌니 하면서 원점 재검토 얘기하다가 3일 뒤에 갑자기 전면 백지화. 야당 때문에 못해. 이거는 민주당 책임이야. 니네가 사과하면 우리가 다시 생각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런 이 흐름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고 어떤 국책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국회의원도 해보고 제주지사도 해본 원희룡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무책임 행정의 극치이고 호떡 뒤집듯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거는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 전화가 누구한테 받은 전화였는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정치 분석에서 항상 기준을 상식에 둡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시는지 일단 그래야 뭐가 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멀쩡하게 진행되던 게 바뀐다. 이게 상식에 안 맞죠. 그래서 그러면 왜 바뀌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이걸 안 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더 상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원희룡 장관의 이런 결정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좀 우리 장관께서 좀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나. 오바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이 정책 공세라는 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야당 공개 항상 기승전 김건희 여사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야당의 공세가 그렇다는 건 알고 그걸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예.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 주민들 또 국가 사업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접근했어야 되는데 너무 야당의 공격에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성급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양무석 박사 보시기에 원희룡 장관이 왜 백지화 이렇게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는 그 제기가 됐었을 때 전면 재검토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붙여가지고 널공이 하는 일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공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백지화로 툭 터진 거잖아요. 여기에 이 전체적인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JTBC, MBC가 치고 여기에 KBS가 붙으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고 또 KBS 다음에 한겨레가 붙으면서 이제 이 주요 레거시 미디어 4개가 붙으면서 전체적인 여론들이 확 하고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이 판단을 정무적 판단이 들어오는 거죠. 돌파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정무적 판단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이제 뭐 댓글에도 그런 이야기인데 여보 이번 겨울에는 장모님 댁에 고속도로 종점 하나 당겨드려야지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보 이번 겨울에는 우리 땅 앞에 고속도로 종점 하나 당겨와야지. 계속해서 김건희 처가라고 표현을 하고 김건희 일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종점 근처의 땅은 김건희 땅입니다. 김건희 땅은 윤석열 부부 땅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윤석열 부부 땅이라고 그 명칭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고속도로라고 정확하게 프레임을 잡아주는 게 권력형 부정비리의 온당한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 요지는 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초강수를 뒀다고 보시느냐, 거기에 대한 분석을 좀 듣고 싶었던 건데, 아무튼 그 언론의 이런 흐름 가지고 분석해 주신 거 재밌습니다. 오늘 이 네 분 패널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소통국장 출신께서 또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국책사업이 결정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도 이해가 잘 되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또 방송통신위원 출신인 양무석 박사께서는 흐름을 이렇게 언론 쪽에서 쭉 보시니까, 또 두 국회의원 출신 두 분께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관점에서 해주시니까 아주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 아까 물어보신 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제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게 지시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백지화를 전격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은 원희룡 장관의 본능적인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백지화가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행이 되면 강상면으로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대안으로 다시 원점으로 가서 재검토하는 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양서면 원안으로 가던가 아니면 그냥 하던 지금 발표 난 것처럼 강상면으로 가던가. 그런데 양서면 원안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재검토 전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되려면 원희룡 장관이 상당한 정치적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조사도 막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용산하고 완전히 맞설 각오로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럴 정도의 배짱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강상면으로 만약에 계속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어요? 이거는요. 반드시 만약에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서 계속 뭔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백지화를 시켜버리면 어쨌든 지금 시끄럽지만 일이 착공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이 왜 이렇게 초강수를 뒀을까? 누가 봐도 무리수인데 그 이유를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 들고, 또 한 가지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심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멘토라고 하죠.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가 신의 한 수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페이스북에 오랜 세월 수다한 이슈 파이팅에서 맥없이 끌려다니기만 하던 보수였는데 원희룡 장관이 느닷없이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들고 나왔다. 이것은 새로운 이슈의 제기였고 고속도로 특혜의 무분별한 의혹 확산에 저항하며 그 효과를 차단하고 논쟁을 완연히 다르게 새로운 상태로 이끄는 힘을 지닌 것이다. 꿈보다 해몽이 좋네.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어떤 구제책도 없이 점점 한거불능의 숲으로 빠져들어가던 보수를 확 잡아올려 늪 밖으로 끌어내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원 장관의 획기적 선언이 없었으면 여권은 이 문제에 관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틀림없이 김대엽 병풍 사건처럼 속절없이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제가 좀 평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심평 평가든 그다음에 이현주 전 의원 평가든
이 원희룡의 단독 플레이고 본능적 정치 감각이다, 정무 감각이다 하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 전형적인 원희룡 독박 쓰기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출발도 이들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언론들이 사건이 터지면 웬만하면 탐사 보도하지 않고 현장 보도하지 않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국토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가지고 정쟁을 붙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현장 취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하나 숨겨놨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 공개했던 것들이 다 재조명받기 시작을 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는 끌고 갔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정권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초강수 원희룡이 튀어나오면서 모든 십자포화를 원희룡이 맡고 원희룡이 사퇴로 결론하면서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던 그 기본적인 시도가 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양문석 박사 말씀대로 한다면 원희룡 장관도 네. 중진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도 그렇죠. 출마했었고 그렇게 해서 독박을 쓰고 본인이 죽는다면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자, 될까요? 남는 게 뭐냐라는 예.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의리 있는 그 정치인이 정치인.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 부부를 지킨 정치인이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총선이 불과 그 7, 8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에서 국회의원 그 배지를 달면서 당내에 윤석열의 지분들을 다 그 가지고 가면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원희룡은 이 싸움에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왜?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 자기가 직접적인 예를 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은 직접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고 아니 후쿠시마 핵 폐기수도 물이라고 부리고 처리수라고 하는 현재 국힘당 지지자들의 이 지지 선호들을 보면 원희룡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국힘당 지지자들만 근데- 보는 근데 정치를 하고 있는 이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맞지 않나? 예, 네,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듣는데 그냥 그 전에 시- 양문석 박사님 예. 바쁘셔도 원희룡, 윤석열 뒤에 조금 직책도 좀 붙여주고 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되는데. 심평 변호사하고 뭐 제 생각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서 그것을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네, 예. 네. 그 저는 뭐냐 하면 원희룡이 지금 도망간 거죠. 원희룡 장관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지화를 안 하면요, 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백지화를 해서 여기서 불을 끌려고 한 건데 일단 본인은 도망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좀 망가졌죠. 정치적으로 망가졌지만 나중에 사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직감적으로 이게 예. 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 본인이 여기서 뭔가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데 이 정도 두들겨 맞으면서 본인은 아마 발을 빼지 않겠나 싶고요. 다만 그럼 이 사안이 그냥 묻히냐? 그렇진 않아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K스포츠랑 이런 것들. 그때도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덮이는 것 같았어요. 막 공방이 일어나면서 그냥 묻으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한 몇 달, 그 다음에 한 1년, 2년 지나면서 그 양심 선언의 폭로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요,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덮어지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음 그 이 정권의 힘이 조금 빠지면서 반드시 이것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심평 변호사님이 뭘 아시겠어요? 행정기관에 일도 안 해보셨는데 대한민국이 전자정부 세계 1위입니다. 예. 전자정부 세계 1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때 K미러라든가 저기 재단이라든가 이거 다 민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국토부라는 국가기관에서 있었던 일이고 전자정부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모든 기록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원희룡 그 장관이 도지사를 해봤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알잖아요. 행정 절차 위반에 딱 걸렸네. 딱 걸렸구나 내가. 딱 그 느낌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백지화해서 완전 덮어버리자. 행정 절차가 위반됐던 걸 없애버리자. 라는 사고를 지금 하고 있다. 백지화되면 그 자료를 다 파기합니까? 파기하지 않죠.
파기하지 않지만은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보자. 아니, 최대한 덮어보자는 일단 아마 그런 순거 같고요. 그 증거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니 이런 그 거죠. 증거가 어디 가겠어요? 다 그거는- 남아 그대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아, 기록은 다 남아 있는데요. 그 차이는 크죠. 차이는 크죠. 이게 진행이 되다가 국비가 막 투입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요. 예, 이거는 예, 뭐 예. 이거는 본인이요. 사법 처리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뭐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말씀드리긴 네. 뭐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이라도 덮자 하면 나중에 네. 문제가 되더라도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겠죠. 오케이. 본인.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은 진실에 조금씩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심평 있다는 변호사 거죠.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 공동체가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했는데 사법적 징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발빼는 거죠. 이게 발뺌하는 거. 또 하나 제가 또 중요한 하나의 제 뇌피셜입니다만 네. 인사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두 비서관이 국토부 1차관, 2차관으로 갑니다. 국토부 1차관으로 간 사람은요, 국토부와 전혀 관계없는 총무, 관리 이런 쪽에 일을 했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국토부 1차관으로 갑니다. 국토부 1차관은 뭐라냐면 부동산 개발하는 쪽입니다. 이번 차관 인사에서 이번 차관에 갔습니다. 국토부 2차관도 이번에 대통령실에 있던 분이 갔는데요. 국토부 2차관이 하는 일은 도로교통입니다. 근데 지금 국토부 2차관이 나와가지고 벌써 방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는 딱 제 나름의 그림입니다만은 원희룡 장관, 국토부 1, 2차관들이 둘 다 대통령실 출신입니다. 특히 그중에 1차관은 용대시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언론에도 나온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토부와 많은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집 이사할 때 보통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이삿짐 센터하고 통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그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요. 네. 뇌피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전문가들의 뇌피셜은 진실을 우리가 아는데 또 진실에 다가가는데 사실 그런 뇌피셜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국토부에 회의했던 자료 공개하면은 예. 진실 그대로 밝혀집니다. 예. 네. 정말 궁금하지요. 왜 그렇게 했을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안을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예. 그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하고 이게 사실은 수습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죠. 진실을 밝히지 않는 한 항상 발은 꼬이게 돼 있지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제 여당은 어떨까요? 여당도 윤상현 의원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뭔가 지금 상당히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생각한다는 대응 전략이 이것도 이제 물타기입니다. 야, 보니까 너네 당 소속 군수도 그쪽에 땅 갖고 있더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쪽으로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너네들 쭉 보면은 이해찬, 김부겸 뭐 여기도 다 뭐 이렇게 땅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어. 그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요. 웬만큼 물이 혼탁하면 조금 타가지고 되겠지만 아주 큰 것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기현 대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왜 갔죠? 뭐 의원회계 하러 갔는데요. 민주당이 똥볼 찼다 이런 말을 그 얘기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미국에 왜 갔는지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네. 자, 똥볼을 찼다 이런 천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정쟁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 같아 보입니다. 이건 뭐 길까요? 한번 짚어볼 텐데 김기현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양평 고속도로 계획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똥볼을 찬 겁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을 만들어서 헛발질을 하다가 양평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선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탈출구가 필요한 쪽은 민주당 쪽입니다. 진짜 부끄럽지 않나요? 저런 얘기를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떻게 하죠? 그럼 야당이 반대하고 비판하면 다 괴담이고 선동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왜 백지 처리 안 합니까? 일본에게 야당이 반대하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방류하는 건 아니지만 백지 선언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이 있으려면. 정말 김기현 대표도 참 어렵게 대표되신 분이지만 되고 나서는 그래도 한 방이 있다라고 윤희석 대변인이 그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방이 뭔가 기다렸더니 저런 엉뚱한 소리 하고 원희룡 장관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황당한 얘기 늘어놓고 미국으로 떠나버렸는데요. 윤 대통령도 떠났고 김기현 대표도 떠났고 원희룡 장관 혼자 남아서 지금 혼자 지금 동분서주 수습하려고 노력하는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당 쪽 패널들이 강수를 더 가지고,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랑 같은 맥락이죠. 강수를 더 가지고 이게 그래도 빨리 좀 수습이 되고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지금 악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습 안 됩니다, 이거. 민주당은 똥볼 찼다. 국힘당은 똥을 마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자꾸 이제 원희룡 단독 작품으로 이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한 이제 불편함입니다. 원희룡 단독 작품일 수가 절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보면 원희룡이 바보입니까? 급하게 아무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밟아야 될 절차들은 다 밟았을 겁니다. 도지사로서의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급하게 밟으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러면 백지화 선언을 왜 했냐? 여기서 끝내겠다.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걸 몰랐다라는 여기서 정치적 오판이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양평 국민들의 지탄들과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들이 행동함으로써 이게 또다시 지지 세력들 간에 있어서의 정쟁으로 가서 가치 판단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했던 두 번째 정치적 오판이 나옵니다. 예. 문제는요, 팩트가 쏟아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말 그대로 탄핵의 요인까지 지금 불러일으켰던 거지, 팩트가 쏟아지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오염수 문제와 관련했던 수준의 대한민국의 언론 보도가 지속되었었으면 이 문제는 결국 또다시 하나의 정쟁적 사안으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입니다. 국정조사하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은 되겠지만요. 골드님이 이런 의문을 주셨어요. 근데 국정조사가 과연 효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자료 제출 안 해버리고 뭉개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고발을 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또 뭉개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시일만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현주 의원, 국정조사 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고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뭐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실효성이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야당이 혼자 참석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료는 안 낼 거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 혼자 앉아서 이제 하는 상황들이 올 텐데요. 그럼 증인들도 잘 안 나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정조사가 자칫 그냥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각이 바라는 바, 그러니까 정쟁화시켜서 이 사안에 대한 객관적 어떤 잣대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 장관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원장관, 아까 이제 조금 잘못 얘기하시는데 원장관의 단독 플레이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는 원장관 단독 플레이 아니죠. 만약에 뭔가가 있었으면 훨씬 더 깊은 어떤 관여가 있었겠죠. 다만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원장관의 입장을 이제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분이 자기가 이걸로 완전히 그냥 뭐 정치적으로 약간 망가지는 정도는 몰라도 이걸로 엄청난 지금 책임을 져야 할 책임 정도, 정치적 책임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자기가 사법 처리를 해서 이게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이런 결정을 해서 백지화를 시킴으로써 자기도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일단은 지금은 덮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다시 되더라도 그건 자기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뭐 그렇게 했든 아니면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해서 했든 크게 상관없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보면 뭘 짐작할 수 있냐.
원희룡 장관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를 그렇죠. 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 얘기는 원희룡 장관의 행동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게 뭔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예. 더 짙어지는 예.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타까운 거는 국민의힘은 완전히 지금 망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도 마찬가지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2년 전에 그렇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아주 그냥 황당할 정도로 그 수조에 물까지 마셔가면서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건가? 이 양평 고속도로도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고,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은 국민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진실을 상대로 싸우는 거고,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민주당하고 싸워가지고 그 순간에 이기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신뢰를 잃고 나중에 진짜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났을 때 자칫 당이 존속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급발진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네. 근데 원희룡 장관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백지화 선언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양평군, 국토부, 민주당, 기재부, KDI, 도로공사 아마 다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던 모든 세 사람의 장관이 있는데 박민식, 원희룡, 예. 한동훈 거의- 다 검사 출신 예, 아닙니까? 다 그거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내가 일본의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내 직을 걸겠다, 환경부 장관. 이랬으면 얼마나 국민이 박수 치겠습니까? 이 쓸데없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이 정말 국민을 위한 일도 아닌데 국민을 대변해야 될 원희룡 장관이 왜 대통령 부부를 변호합니까? 왜 그들을 대변합니까? 그러면서 왜 장관직을 건다고 합니까? 정치 생명은 왜 겁니까? 걸든지 말든지 국민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원희룡 장관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은 짚어봤고 국정조사 과연 가능할까 생각해보고 있는데 박진영 부원장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국정조사도 그 정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쉽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국정조사 하면은 진실에 다가가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가능한 방법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변수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부 제보라든지 새로운 팩트의 제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네. 정말 그때는 뭐 국정조사를 안 했다가는 정권이 무너질 판이 될 때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가 좋다고 그걸 받아주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 얘기하실 때 지금 우리 그 관료들은 다 엘리트 아닙니까? 뭐 위에서 시킨다고 그냥 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록에 다 남아 있고요. 이 사안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 때 시작한 게 아니고요.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 문재인 정부 때도 수많은 위원회를 걸쳐가지고 절차를 만들었을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참 이 약간 당파적인 이야기인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제대로 못하신 국토부 장차관 하셨던 분들, 문재인 정부 때, 그다음 민주당 출신이겠죠. 국토부에 장관 보좌관 하신 분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교통환경 영향평가라든가 무슨 이 수도권 수계 문제라든가 이런 거 위원회에 참여했던 교수들이 국민의힘 성향일까요? 민주당 성향일까요? 민주당 정권이면은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들이 다 참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찾아가셔가지고 하나하나 그때 기억 다듬어내고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그때 만들었던 보고서라든가 자료 있는가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그때 사람들에게 인적 네트워크 통해가지고 또 신고받는 절차도 만드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국정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부당하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실력을 한번 지켜보시죠. 좀 방금 잠깐만요. 혹시 장관이 바뀌면 좀 새로운 사실이 국토부에서 나올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국토부가 이렇게 밝힌 거 보면 뭐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선 변경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김 여사 땅 존재도 지난달에 알았다. 사업비가
1,300억이 증가한 게 아니고 140억 원 늘어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회의를 하면요,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든 것이 녹취록에 기록되고 기록해서 국가기록물에 남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부 회의는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아니 어차피요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시간 예. 문제예요. 예, 시간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제 기세 등등하니까 뭐 알아도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자료가 있고 이제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나중에 문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예, 공직자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나서서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힘이 이제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뀌던가 아니면 당 그대로 가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어차피 바뀌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니까. 그러면 미래 권력에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일 중에서 찜찜한 것들 다 꺼내서 보고 그것을 다 이실직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 문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차피 이것은 몇 년 안에 문제가 있으면 다 문제되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꼴을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아니 이제 전체 흐름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저하고 계속하기 그 두 분 저쪽 두 분과 아니 그 지금 쟁점이 아니니까 근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이 그렇지. 어떤 그게 부분이냐면 그렇게 앵커께서도 쟁점 그렇게 아닌데. 이야기했는데 엘리트 공무원들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정권 1년 차에 밀어붙일 때는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그 잘렸었을 때 그 오는 그 뒤 수습들도 예를 들어 3부 토건이나 이런 데로 취직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50대 중반의 그 고위공무원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두 번째, 차관들이 대통령실에서 파견된 그 차관이면 더더욱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명확한 제 입장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편 4개를 내고 보도 전문 채널 하나를 냈는데 그때 구체적이고 중요한 문서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가장 형식적인 자료들만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밀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밀실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자료만 남겨집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통로들은 수십 년 동안의 노하우를 통해서 다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과정의 내용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지금까지. 예, 그 예, 얘기를 저도 다 같이 한 거예요.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민주당에서 오늘 이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발족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보,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런 것도 동시에 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 경험상 80석이었을 때도요, 제보가 정말 빗발치거든요. 근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보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밝혀줄 수 있는 의원들에게 가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얼마든지 이게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고요. 공무원들도 방금 말씀하신 게 그게 소위 변양호 신드롬 아닙니까? 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때 나 책임질 수 있는 일 내가 안 하고 납자가 엎드리겠다. 이렇게 그 공무원들 감사하고 뭐하고 하겠다 하면서 이제 공포 정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막 움직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살 길 마련하면서 더 복지부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보센터도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이거는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치밀하게 정치하게 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가 그 민주당이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건 국민들이 이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잖아요. 역대 어느 영부인의 일가 땅이 이런 식으로 도로 종점을 변경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건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민주당 대 국민의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야당은 당연히 이런 걸 제기하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걸 제기를 안 하면 그 야당이 아니라 어영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관이나 정부는요,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민주당하고 싸워서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책임을 완전히 망각한 상태가 된 건데요. 이 문제, 일단 저는 이 문제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다 있지만 본질은 뭐냐. 이 안에 엄청난 면적의 땅이 영부인 내진 영부인 일가일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노선이 변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정부고 정상적인 대통령이고 정상적인 대통령의 처가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팔든지 미리, 그죠? 아니면 이걸 그래서 손을 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자신들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선을 그어버릴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대통령 일가에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면 과정에 집착할 건지 결과에 집착할 건지 정해야 되거든요.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양평에 가가지고 김부겸 땅도 있고 전 군수 땅도 있고 누구 땅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림 내기 바빠집니다. 이거는 과정에 집착해야 됩니다. 이건 땅 투기 사건이 아니고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왜 국토부에서 원안이 바뀌었는가? 왜 원희룡 장관은 갑자기 백지화를 이야기하는가라는 과정을 파헤치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결국은 집중해야 될 것은 국토부 내부다. 예. 국토부 주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 말씀 들으면서 그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땅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시작했던 일이라면 그건 자기들이 죽는 길이다. 있던 땅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국정농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도 사실은 온당하지 않지만 비서관 출신이 차관으로 갔고 또 그쪽에 이렇게 알고 있다면 보고를 예를 들어서 받고 그런 정보가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 그쪽에 우리 땅이 있는데 괜히 오해 사지 않겠어? 그거는 좀 말리는 게 더 낫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상식 아닌가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죠. 이분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의심이 되는 거고 지금 그 예전에 공릉지구인가 공흥인가요? 네. 그것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봐도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고 그 수백억의 이익을 본 셈이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이거 나중에 다 문제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요, 아마 다 몰수될 겁니다. 아마 이게 문제가 진짜 밝혀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이 일가는. 왜냐면은 선산이니까 무슨 개발을 하냐, JC인데 뭘 땅값이 오르냐, 관계없다, 막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변명과 그 해명들을 막 하고 쏟아놓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말이 없어요. 다 외국 가버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작년 한준호 의원이 국감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이거 지목 변경하고 그 산을 임야를 토지로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산지법 위반 아니냐, 이거 뭐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생략된 거 아니냐, 문제 있다라고 지적을 했더니 원희룡 장관이 알아보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목을 변경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게 다 이미 필지 나누고 뭐 평질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거죠. 한준호 의원 표현에 따르면은 초기보다 뭐 그렇게 변경해 놓으니까 뭐 56배가 튀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당시에 변경해 준 게 김성교 전 의원이고 당시 양평 군수였어요. 그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2021년에서야 얘기가 그 주민의 수건이 한 15년 지난 다음에 예타 끝나고 나서 지금 이게 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 일가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억지로 변명하면서 민주당 너네 책임이다라는 말에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아무리 프레임 전환이라고 해도 이거를 민주당 너네가 책임져야 되고 양평 국민의 원망도 너네가 들어야 되고 백지화 책임은 너네가 있으니까 너네가 사과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못한다라는 게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패거리 같은 이제 이 패권적인 이런 행태들을 보게 되는데, 양평구는 정치 지형 자체가 보수가 좀 세요. 그래서 아까 누가 여론조사 말씀도 하셨지만 이거를 진영 대립으로 몰고 가서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면 국힘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진영의 대립을 계속 격화시키면서 본질을 흐리는 건데, 이거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예.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초당적 대책위를 얘기를 한 이유도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닌데 왜 진실의 문제라든가 어떤 상식적인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느냐.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지금 장관도 이건요,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게, 지금 나토에 나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김건희 고속도로판에서 싸우는 게 편할까요? 후쿠시마 핵 배기수 공간에서 싸우는 게 편할까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 두 주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랬었을 때 이 싸움의 전장을 아주 의도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걱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적 오판을 계속해서 이 김건희 고속도로에 있어서 정치적 오판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시다와 만나가지고 핵 배기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전장을 옮기려고 시도하는 이 자체 또한 정치적 오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셨는데, 먼저 오늘 동시 접속자가 15,000명을 넘어섰는데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 감사드립니다. 15,032분까지 제가 체크를 했는데, 백승봉님,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한 이유 1. 윤통 부부에게 차기 대통령 후보 밀어달라는 표현. 2. 이재명과 한판 붙읍시다. 자신이 다음 차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생각함.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가을이님, 신의 한 수가 아니라 맹구의 똘끼. 장모님 땅엔 고속도로, 국민들에겐 핵오염수. 날카롭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차기로 확실히 인정은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원희룡 장관도 한판 붙자 그러고, 지난번에 조경태 의원도 오염수 관련해서 한판 붙자 그랬잖아요. 바쁩니다. 북두칠성님, 옮길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할 말이 백지화밖에. 문병호님,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아니면 두 길로 하자. 원장관 아이디어입니다. 예. 제가 오늘 정확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렸는데,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자는 안 늘어나고 있네요. 안 늘어나고 있는데,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홍천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예비 관련 확정된 건 아닌데 도면이 나와 있거든요. 그 도면이 막 Z자로 꺾입니다. 그 꺾이는 구석구석에 김건희 씨 일가 땅들이 또 있습니다. 이 지금 양평까지만 저희가 지도를 봤는데, 양평에서 홍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 Z자로 꺾이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 지도 장면과 김건희 씨 일가의 땅과도 한번 배치시켜서 보시면은 재밌을 거라는 말씀으로서 민주진영, 박진영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저도 구독하겠습니다. 아까 장성철 소장이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얼마라고? 19만 평이요? 네. 그 예. 민주당이 발표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요, 화요일 오호라 경제하는 날인데요. 시국이 시국이라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맨 처음 제기한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모시고, 김건희 고속도로 관련 의혹 어떻게 해서 이게 알려지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19만 평 얘기 나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이 좀 더 많이 취재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리님 이번에도 밀리면 진짜 민주당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 민주당 관계 되신 분들 국민들의 염원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을님 아주 재미있는 글 많이 주셨는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슈퍼챗으로 힘을 주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할로님, 아까 한라사님 삼계탕 드시라고 3333 보내주셨고 유춘실님, 조빵이님, 김영환님, 추억의 메텔님, 앵커님 반갑습니다. 동접 15,000명 기대해 봅니다. 오늘 패널님들 너무 좋습니다. 시원한 토론 기대합니다. 앞부분에 주셨는데 추억의 메텔님, 성원 덕택에 오늘 동접 15,000명 돌파했습니다. JS님, 쓰리포님, 예, 슈퍼챗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진실에 다가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힘을 모아주십시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문석 박사님, 김유정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박진영 본장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